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앵커 안신혜입니다. 예, 양시장 좀 오후 들어서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약간의 강박권이긴 하지만 저희가 계속 걱정하는 것은 지수 자체는 빨간불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다라는 것, 그리고 오르는 종목, 그리고 매수세가 집중되는 종목만 올라가다 보니까 체감상으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오르는 장 같다라는 느낌은 좀 덜 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가 하면은 돈이 몰리는 분야만 또 몰리다 보니까 또 체감상 역시 대응하기 쉬운 시장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2PM에서는 여러분들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략과 함께 FOMC 이후의 시장 방향성, 삼성전자의 독주는 어디까지 갈지 저희 다각도로 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예, 오늘 키워드 살펴보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지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체크 중에 눈에 띄는 재미난 키워드도 있고 트럼프 네. 얘기도 있고. 오늘 인기가요 판인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 그러네요. 24시간이 모자라 요것도 있고 예. 오늘을 기다렸어 이런 것도 있고. 확실히 안신혜 앵커니까 노래까지 이제 우리 탐나는 주식 2PM에서 나오네요. 그러면 엄정화 씨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을 기다렸어. 제가 사실 어제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 기록했잖아요. 기다렸죠. 근데 일부러 어제는 사실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애꼈구나. 오늘 한 번 더 오를 때를 기다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한 47,500원, 한 47,300원 선은 항상 왔었는데 그 고점에서 뚫질 못하고 다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르고 전고점 그 박스권을 뚫어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오늘 또 강하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이제 48,000원대까지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승 탄력 외국인의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집중되고 있기도 하고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갤럭시 폴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도 상향 조정된 모습이죠. 과연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이런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와서 삼성전자 첫 번째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5만 원 돌파할 수 있을지 진짜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한번 봐야겠죠. 한번 네. 탄력을 받으면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수급 상황도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화 씨 끝났으니까 선미 씨, 예, 선미 씨로 24시간이 넘어가죠. 모자라. 예. 조선 업체들도 이 24시간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LNG선 공급은 한정이 돼 있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계속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LNG선을 만들고 있는 조선 업체들의 주가들도 요즘 반등을 하고 있지만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주가 반등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성 화인텍 현재 3% 가까운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흐름 봤을 때 7, 8월 정도가 주가에 고비가 있었지만 이거를 다 회복하고 다시 한번 전고점 왔습니다. 그리고 넘어서는 흐름까지 나타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거든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될 종목인지 동성 화인텍 잠시 후에 전문가 모셔보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동성 화이텍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을 봤는데 아직까지 물론 대외 변수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환율 시장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직 닫히지 않은 천장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1,200원대에서 많이 떨어지긴 했었죠, 최근에. 그래서 1,180원 선까지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하긴 했는데 좀 매파적인 성격이 나왔고 점도표도 좀 그랬고 특히 위원들의 의견이 다 제각각으로 나오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기록했죠.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도 다시 한번 어제와 오늘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1,200원 선 턱밑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역시 1,180원 밑에서 안정화될 거다라는 얘기가 훨씬 우세하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기업들의 실적이나 수급 상황에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닫히지 않은 천장이라고 하면서 환율 시장도 잠깐 짚어봤습니다.
약간 좀 딱딱한 얘기 해봤으니까 다시 좀 좋은 쪽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네. 이거는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외국인의 베팅 어느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 큰 손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매력적인 건 없죠. 카지노 하러 파라다이스에 방문하는 외국인 손님들도 늘고 있지만 이 종목에 베팅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약 12거래일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먼저 실적 측면에서 보면 VIP 방문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외국인 VIP 방문들의 드롭 액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주가 측면에서 보면 8월 초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 이후에 많이 반등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인지까지 파라다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키워드와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B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네, 실장님 파라다이스부터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프리뷰 시즌인 만큼 실적 좋은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는 시각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3분기 호실적 전망하는 증권사들이 있더라고요. 좋게 봐야 되는 시점일까요? 뭐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실적 전망치가 좋다면은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좀 가능할 텐데 기존의 사업인 워커힐 카지노하고 이제 영종도의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 이 효과가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죠. 최근에 수급도 이제 외국 매수로 인해서 꾸준하게 유입돼서 들어오고 있고요. 어쨌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단발성 어떤 이슈나 모멘텀보다는 실적이 확고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들어오면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의 특징은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조정 폭이 깊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돼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직전고점을 살짝 넘어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눌림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면 파라다이스는 언제든지 매수를 통해서 안정적인 어떤 그 주가 수익, 기대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돼서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파라다이스 의견 들어봤고요. 참 우리 5G 4차 산업 얘기하는 요즘인데 여전히 전화 연결 음은 잘 안 좋습니다. 조금만 가까이 좀 대주시고요, 실장님. 삼성전자 얘기 잠깐 나눠보도록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돌파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말고 오늘 좀 짚긴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은 그러면 5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삼성전자는 이제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주가 방향이 이제 상승 혹은 하락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있죠. 지난달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외국인들 거래소 매도가 지속될 때 이 이슈도 잠깐 다뤘던 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8월이면 외국인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는 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소시장 지속적으로 이제 꾸준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의 상승의 흐름은 외국인 매수의 힘이 큰데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가장 돋보이는 외국인 매수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의 힘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 고점까지 죄송합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 박스 상단부를 기록했던 47,000원대 중반, 요거로 이미 뛰어넘은 그런 상황이어서, 5만 원대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올해 8월이라든가 5월달이라든가 이때 매도했던 부분도 우리 시장을 나쁘게 보고 매도했던 부분들보다는 어떤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좀 크게 작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수급적인 이슈가 해소됐다고 하면 그리고 외국인들이 8월 달에 수급 MSCI 포트 변경으로 이제 매도가 완료된 시점에서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단타 치는 애들이 아니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당분간도 매수세를 좀 지속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단순히 어떤 업황 전망이라든가 실적 전망을 따라서 외국인 수급만은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5만 원의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보유 및 매수를 약하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 52주 신고가에 목이 좀 메이시나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동성화인텍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주로서 동성화인텍도 기대하는 시선이 참 큽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급격한 실적 성장을 예상을 하면서 좋아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매수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 담으면 제일 좋을까요? 네. 뭐 실적 전망은 뭐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단점은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올라온 부분들, 요건 좀 부담이긴 하죠. 그 조선주들도 최근에 이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장의 이제 상승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주 쪽에서 또 LNG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한 뭐 29척 그리고 한 3년 후 2021년까지 42척으로 42척으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성화인텍의 실적 기대는 뭐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에 좀 이제 실적이라든가 수주 부진으로 해서 어려움 겪었던 부분이 다시 이제 해소될 기대감이 생긴다라고 하면 주가는 제자리 찾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뭐 이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기대감으로 지금 급하게 올라왔죠. 그러면 뭐 단기로는 부담이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수주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의 기대를 안고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천마디 상승은 오버시팅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성화인텍은 지금 현재 급하게 올라오는 듯 보입니다만은 요게 이제 한 단기 조정 들어가서 뭐 일주일 이내 뭐 그 정도로 늘림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 들어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오늘의 고가는 이제 1,500원이었는데 이 1,500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뭐 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화인텍 역시 좀 긍정적이에요. 다만 단기 상승은 조금 이제 부담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방송에 나오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 현재가로 사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뭐 그러지 마시고 이 종목이 막 다른 개별 테마성 종목처럼 뭐 호재가 나와서 뭐 상한가하고 그렇게 한 종목은 아닙니다. 충분히 매수기에는 차후로도 좀 주어지지 않을까 뭐 싶으니까 차분하게 이제 매수 자리를 저울질하면서 대응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올해 하반기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자리를 좀 침착하게 찾아보자. 동성화인텍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해서도 한마디만 부탁을 드릴게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매기가 쏠리다 보니까 지수는 빨간불을 켜더라도 하락하는 종목이 지금 더 많은 것이 현실이고 원달러 환율도 어느덧 1,200원 선 다시 한번 좀 찍게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나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금리 인하도 진행이 됐어요. 물론 뭐 다소 금리 요번에 오늘 새벽에 결정된 금리 인하는 뭐 약간의 이제 조금 이제 부족하다라는 뭐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보다는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시합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또 실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이슈가 뭐 지나갔다라는 측면만 본다 하더라도 뭐 충분히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좀 지나간 부분들이 아니겠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나와서 이 수급 자체가 삼성전자라든가 지수 관련 지수물 이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도 초대형주가 상승하면서 하락 종목이 더 많고 코스닥은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고 뭐 이런 쪽 양상이에요. 큰 조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호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은 올라갈 수는 있어도 종목들의 방향은 좀 약간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측면은 뭐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초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세, 매수세는 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방향은 두 가지로 봅니다. 지수는 뭐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되 대신에 종목별로는 편차가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수급 자체가 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 수급 자체가 초대형적으로 몰려가다 보면 그 매수 자금을 위해서 다른 쪽 작은 종목을 매도하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면 다른 종목은 좀 재미없을 가능성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약간 중소형 개별 종목군들은 철저하게 저점 늘림목과
바닥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구간에서 매수 전략, 그리고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안정적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수 관련 대형주와 종목을 철저히 나누는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시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탐나는 키워드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